안녕하세요. 드라마 썰방입니다. 여러분, 본방 12회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최원우 대감의 과거 행적, 그리고 왕은 결국 팔척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13회는 팔척귀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 회차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팔척귀의 또 다른 뇌피설로 풀어볼까요? 왕 이정의 손끝이 책장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100년 전 왕가가 감추고자 했던 이야기, 왕의 조상들이 쓴 피의 역사가 광안문집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그가 읽는 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의 절규였고 숨기려 했던 왕실의 죄악이었습니다. 장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년 전 깊은 산골 용담골, 궁 근처까지 쳐들어온 북방 오랑캐를 피해 연종대왕이 피난길을 나섭니다. 행차는 용담골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마을에도 서서히 전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호위무사 최길상은 땀에 젖은 척후병 한 명을 이끌고 왕이 있는 전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최길상은 말합니다. 전하, 척후병 말이 적의 기병대가 이틀은커녕 오늘 밤 안으로 이곳까지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왕은 놀라 휘청입니다. 이곳이 어찌 들통이 난 것이냐? 최길상은 말합니다. 곳곳에 오랑캐들이 심어놓은 간자들이 있어 소재를 파악한 듯 싶사옵니다. 이미 마을 인근 고개까지 진입했다 합니다. 곧 여길 칠 것입니다. 왕은 묻습니다. 피난길을 호위할 병사들은 충분한 것이냐? 최길상은 말합니다. 지금 남은 병사들로는 부족합니다. 왕은 다급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 것이냐? 최길상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수연성으로 진격하는 우리 군과 합류를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일단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합니다. 모두가 움직였다간 시간만 더 지체될 것이다. 지금 모아놓은 싸울 수 있는 마을 남자들만 데리고 당장 마을을 벗어나도록 하라. 최길상은 말합니다. 전하, 허면 마을에 남은 이들은. 왕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서둘러라. 최길상은 급히 짐을 챙기라 명하고 마을을 벗어납니다. 호위군이 움직이고 마을의 장정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나섭니다. 왕의 눈빛은 분명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한밤중 갑자기 말의 울음소리와 함께 오랑캐의 기병이 불길처럼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울음과 비명이 하늘을 찔렀고 불길은 지붕을 삼키며 타올랐습니다. 남겨진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불바다 속에서 짓밟혔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왕은 광안문서를 더 읽어 내려갑니다. 그날 밤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이어야 했다. 허나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쉽게 그들을 버렸다. 그 책을 읽던 왕이정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쟁은 수연성에서의 치열한 전투로 결국 오랑캐는 큰 피해를 입고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담골에서 온 몇몇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도착한 용담골은 더 이상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처음 도전해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실 거죠? 집들은 전소된 채 연기만 자욱했고 불탄 재 속에는 어린 자식들의 시신과 무너진 지붕 아래선 아내들의 절규가 사라진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죽어간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처참한 광경에 넋을 잃고 쓰러집니다. 오랑캐의 급습에 겨우 살아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에게 억울함에 분노합니다. 왕은 이미 오랑캐가 이곳에 쳐들어올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에게 알려만 줬더라면 이리 모두가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왕 혼자 살겠다고 비밀리에 빠져나간 것임이 틀림없소. 어찌 왕으로서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남은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점점 폭도가 되었고 연종대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곧 왕의 귀에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왕은 격정을 표하며 최길상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실이 퍼지면 곧 민심이 흉흉해질 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습을 해야 할 것이야. 최길상은 말합니다. 수습이라 하시면 왕은 말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 터이니 모두 없애버리시게. 최길상은 놀라 말을 합니다. 어찌 그 모두를? 왕은 말합니다. 이 일만 잘 해결하고 나면 자네의 앞길도 반드시 트일 걸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용이 승천하던 그날 밤 모두 죽여 구덩이에서 태워집니다. 최길상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듯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왕 이정은 책을 덮으며 여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연종대왕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왕가의 업보였던 것이다. 여리는 말합니다. 팔척귀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불로, 누군가의 침묵으로 그날의 절규와 비통함이 혼으로 뭉쳐 팔척귀로 만들어진 겁니다. 강철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물론 왕실일 테고 그 순간 신당한 화로에선 팔척귀의 불길이 더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장면이 바뀌고 깊은 밤 왕이 자리를 비운 궁궐 세자의 침소 앞 내 방향의 귀퉁이에는 불의 앞길을 막아준다는 가섭스님이 설치한 해태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섭니다. 그림자는 검은 연기처럼 퍼져나가더니 그 사이로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팔척귀였습니다. 그가 처음 발을 들였을 때 해태상은 푸른 빛의 결계로 팔척귀의 몸을 튕겨 내보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듯 팔척귀의 몸이 휘청입니다. 그때 팔척귀는 심장을 꿰뚫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울부짖으며 해태상을 향해 두 팔 벌려 화기를 내려칩니다. 해태상은 곧 두 동강이 나버리고 주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사방의 결계가 무너지고 팔척귀가 들어섭니다. 그 순간 세자의 침소 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여리가 미리 놓아놓은 방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딸랑딸랑 세자는 으스스한 찬 기운에 잠에서 깨어 밖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공기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불에 탄 피에 썩은 냄새가 방 안으로 풍겨져 옵니다. 방울은 천천히 그러나 점점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 창호지 너머로 서서히 드리워진 팔척귀의 그림자. 세자는 일어나 앉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여리가 준 경규석을 찾아 한 손에 꼭 쥐어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열리면서 팔척귀가 세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세자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팔척귀는 속삭입니다. 왕의 피, 너 또한 사라져야 할 존재이니라. 불에 탄 흉측한 손이 세자의 목덜미를 향합니다. 목을 잡은 순간 세자의 손에 쥔 경규석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되고 팔척귀는 고통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그 손을 놓아버리고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세자는 소리칩니다. 어마마마, 어머마마! 내관이 급히 달려오고 곧 중전도 달려와 세자를 껴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팔척귀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게 궁궐에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과연 여리와 강철은 이 팔척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 용기 내서 시작해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썰방이었습니다. 다음 13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쉿 드라마 썰방.